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남성 애청자입니다. 저는 퇴직 후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골목에도 2개나 3개 정도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보니 요새는 경쟁도 무척 심해졌지요. 그래서 손님이 뜸한 야간 시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적자인 경우도 생기게 되었지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며 전기세 같은 것들도 그렇고 저희 가게는 조금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안전상 위험도 있어서 야간 근무가 조금 꺼려지는 점도 조금은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편의점은 자정 이후로는 문을 닫고 오전 6시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저와 아내가 번갈아 가며 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저는 오전 5시 반에 가게에 와서 대충 정리를 하고 6시 무렵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낮 12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그러면 아내가 와서 저와 교대를 합니다. 아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가게 안작은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저는 바로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인 후에 잡다한 일상을 보내다가 저녁 6시에 맞춰서 다시 가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교대해서 자정 12시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그러던 중 저녁 늦게 와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고 가는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는데 저와 안면이 튼 이후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인근의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레벨은 그다지 좋지 못한 곳이었지만 그녀의 성격이나 마음 씀씀이는 아주 좋고 쾌활했지요. 사람에 대한 정도 깊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래 치면 그녀가 손님에게 저 대신 말벗도 되어주면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등 서비스 업종을 거치고 있는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고마워서 한 번씩 마감이 임박했지만 아직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김밥 재고나 음료를 서비스하기도 했고 그녀는 아주 기뻐하면서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그녀가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란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서 그냥 보내는 것이 미안해서 그런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젊은 시절도 문득 떠올라서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돈가스집 주방에서도 일해봤고 영화관에서 손님들 안내를 하거나 영화가 끝난 후에 손님이 나갈 때 커튼을 손으로 들쳐서 손님들이 나가기 편하게 해주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돌도 지어 날라봤고 그렇게 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도 벌어봤었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 편의점에 온 그 여대생은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대학생들이 현실을 사는 방식은 다들 비슷한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비슷한 연대의식 같은 것으로 뭉쳐진 기분이었고 조금은 더 친해진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그녀가 오는 시간이면 편의점 유리 너머를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식당 교대 시간을 마치고 나면 11시 20분쯤에 우리 가게에 도착을 했지요. 어떤 날은 몹시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으로 멍하니 있다가 삼각김밥을 겨우 입안에다 우겨넣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날은 사장에게 된통 혼이 났다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사귀던 남친과 싸웠다며 제게 연애 상담을 하기도 했지요. 저는 그녀와 많은 인생 이야기를 했고 그녀에 대해서도 차츰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던 그녀는 엄마가 질 낮은 여자들과 어울리며 이리저리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겨우 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항상 불만이었고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싶어서 자신은 애써 땀 흘려 일해 가며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있기 싫어서 자취방을 얻어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 생활비와 학비가 힘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방학 내내 하고도 모자라서 학기 중에도 줄곧 일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1년만 더 학교 다니면 이 생활도 끝이니
그나마 한시름 놓았다며 그녀는 웃었지만 어쩐지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학할 때 학과 수석으로 들어왔기에 대충 성적을 유지하려 했으면 학비는 면제받고 다닐 수 있다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꼭 뭐 같지만 엄마처럼만 안 살면 된다면서 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뭔가 아픔이 많은데도 열심히 자신을 헤쳐 나가려 애쓰는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젊을 때는 다들 그렇게 방황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저와 더 친해졌고 저는 그녀를 전보다 더 믿고 신임하게 되었으며 가게도 맡겨놓고 잠깐 근처에 볼일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그녀에게 잠깐 편의점을 조금 봐달라 하고는 근처에 나갔다 오니 그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 든 돈도 모두 사라졌고 매대에 놓인 과자나 음료수나 라면 같은 것들도 싹쓸이 하듯이 다 쓸어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그녀가 설마 그랬을까 하면서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그런 것이 맞았습니다. 제게 그토록 진지한 듯이 자신의 과거와 생각들을 이야기해놓고 더구나 제가 그렇게 믿고 잘 대해줬는데 그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젠 더없이 마음이 통했다 싶고 서서히 야릇한 감정도 일어서 밤에 그녀를 떠올리며 사랑을 품던 제 마음이 떠올라서 부끄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수화기를 들다가 문득 다시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미 이틀 전에 그녀의 자취방에서 비밀스런 밤을 보내느라 아내에게는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근처에서 놀다 들어간다는 핑계를 대고 새벽 늦지막이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여대생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 그녀는 저를 자신의 허술한 덫 안으로 걸려들도록 만든 후에 대충 저와 밤을 보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음식과 돈을 몽땅 쓸어가면서도 제가 신고를 못하도록 입막음을 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녀를 신고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악한 그녀가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이 전부 지어낸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제가 이용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빴고 더구나 그 말들에 현혹되어서 그녀의 자취방에까지 따라간 제가 아주 부끄러워서 도난 신고고 뭐고 간에 그녀 자체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피해액은 총 200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겨우 가게 문을 열어놓고 내외가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너무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어른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런 일을 벌이는 여자애라면 어디 가서건 또 이런 비슷한 류의 사기 행각을 자꾸 저지를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냥 넘어가면 또 제게 와서 무언의 협박을 하며 버젓이 이런 일을 자꾸 벌이게 될 거라 생각하니 그냥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